자, 순열의 기본 유형 할게요. 자, 순열의 기본 유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뒤에 원순열, 뭐 중복 순열, 그리고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제 바탕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 구분도 가능하고 하니까요. 잘 기억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요. 자, 이웃하는 순열의 순데 첫 번째,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그 상태에서 순열을 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요. 이웃하는 내부 녀석끼리 순열을 한 번 더 할 거고, 그래서 1번에서 구한 것과 2번에서 구한 것을 곱하면 그것이 뭐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초등생 3명, 중등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그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초등생 3명을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를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1번 계산을 시작할 건데, 그럼 내가 초등생 얘를 뭘로 볼 거라고요? 얘를 한 명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초등생 한 명하고 중등생 4명 있는 거니까 사실상 내가 어떻게 5명의 순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초등생 3명 있죠. 이 3명, 이 내부의 순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5팩 곱하기 3팩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생 3명을 무엇으로 본다? 한 명으로 봤을 때, 그래서 1명 더하기 4명에서 총 5명을 순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 내부 순열, 초등생 3명의 순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자, 다음. 자,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순대.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첫 번째. 자, 이웃 가능한 것들을 먼저 순열하는 겁니다. 이웃 가능한 것을 먼저 순열하고요. 두 번째로요. 자, 이웃하지 않는 것을 그 이웃 가능한 것들의 양끝과 사이에 순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한 1번과 2번을 곱해서 구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된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초등생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중학생은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먼저 중학생 4명을 이렇게 줄 세우도록 할게요. 중학생 4명 줄 세우는 거 4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학생들, 이웃 가능한 것들의 자, 양끝과 사이에다가 이제 누구를 배치할 거냐? 바로 초등학생들을 배치할 건데, 그래서 여기 5개의 자리에 우리가 이 5개 자리를 3명의 초등학생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5개의 자리를 3명의 초등학생들한테 나누어 준다라고 한다면 5P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팩.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순열한 다음에 이웃 가능한 것들을 순열한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어디에 사이와 양 끝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그 경우를 곱하면 되겠죠.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사이와 양 끝, 이웃 가능한 거 깔아놓고 사이와 양 끝에 깔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유형 3번으로 가보면 자, 자리에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입니다. 자리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특정 조건의 위치의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나머지 순열할 겁니다. 그 조건과 상관없는 나머지 것들을 순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빨간 꽃을 쌤이 알꽃이라 했고요. 새송이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노란 꽃, Y꽃이 두 송이를 나열할 겁니다. 이때 Y꽃이 홀수 번째에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홀수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세 곳에 먼저 조건이 있는 Y꽃이 가는 겁니다. 그럼 세 자리를 중에서 두 자리를 Y꽃한테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Y가 여기 이렇게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 할 거죠? 나머지 순열. 남은 세 자리는 그냥 빨간 꽃이 줄 서면 되겠죠. 나머지 순열. 그래서 2P, 3, 이게 특별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열 3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유형은 적어도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입니다. 적어도 조건. 자, 적어도 조건은 일단 첫 번째, 모든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 적어도에, 여기 중요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수.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모든 경우에서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유형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유형 4번은요, 생각보다 처음에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문제를 풀면서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연습해 봐야 합니다. 자, 예를 준비해 볼게요. 자, 남자 4명 있고요. 여자 6명 있는데 여기에서 이 중에서 내가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인 경우의 수. 일단은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게요. 그냥 10명 중에서 내가 어떻게 2명 뽑아가지고 반장, 부반장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P2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생각해 볼 건데, 적어도 한 명이 여자라는 건, 적어도에 해당하는 건 여자가 한 명 있거나 여자가 2명 있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여자가 한 명도 선발되지 않은 거, 모두 뭐야? 남자만 선발된 경우겠죠. 그래서 모두 남자인 경우가 바로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그럼 4명의 남자가 반장, 부반장 다 뽑아간 겁니다. 그래서 10P2에서 4P,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뺀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능숙하게 구하려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 공식 외우는 것처럼 숫자 맞추기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상황을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고, 그리고 경우를 따져봐서 해야지만 적어도 해당하지 않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풀 수는 없어요. 자, 다음 유형요. 자, 5번째 유형은 정수의 개수인데, 정수의 개수는 최고 자리에 0이 올 수 없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0, 1, 2, 3, 4. 요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숫자를 하나씩밖에 못 쓰는 거죠. 숫자 카드 이제 5장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될 수 있는 게 1, 2, 3, 4에서 4가지 경우가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만약 1을 쓰면 이 뒤에는 0, 1, 2, 3 여기 1이 아니죠. 0, 2, 3, 4에서 역시 또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자, 0 뒤에는 2, 3, 4가 가능하니까 다음으로 3가지 경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를 가지고 바로 해석해도 됩니다. 뭐 다른 어려운 공식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수용도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걸 풀고 싶은 공식이 있다던데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소개만 해드릴게요. 쓰지 마세요. 자, 0, 1, 2, 3, 4, n까지 이렇게 있었을 때요. 당연히 n은 9를 넘지 않아요. 한 자리 정도 지금 우리가 정수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자리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경우에 내가 요거 위에 거 세 자리 정수였죠. r 자리 정수를 만든다면 그러면 n 곱하기 np r-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수용도로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건 소개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쓰지 마세요. 뭐 이해가 잘 되면 쓰셔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수용도 그리는 걸 더 추천한다.
최고 자리에 뭐가 올 수 없다? 0이 올 수 없다라는 걸, 그걸 가지고 수용도를 계속 그려봐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야지 이거 이용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 같은 걸 가끔씩 여러분 들어오면 뭐 쓰고 막 쓰고 하던데 수용도,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정수의 개수 문제는 이런 기본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실제로는 배수 판별법을 이용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배수 판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쌤이 소개해 드릴 것은 2의 배수, 5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4의 배수 판별법이에요. 보통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 이상으로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1의 배수, 2의 배수 같은 경우는 1의 자리를 봅니다. 1의 자리. 자, 1의 자리를 보고요. 그때 1의 자리가 뭐야? 짝수면 됩니다. 0 또는 짝수면, 1의 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되고요. 자,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1의 자리가 0 또는 5면 가능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통 여기까지 다 알고 있고요. 3의 배수는 자릿수의 합,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가능합니다. 자릿수 합이 3의 배수.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글자가 안 써지네요. 자,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11은 자릿수의 합이 1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이거 3의 배수예요. 1111, 그러니까 1111은 자릿수의 합이 얼마예요? 4니까 3의 배수가 아니에요. 11111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자릿수 합이 뭐야? 11,111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11만 1111은 자릿수 합이 6이니까 이건 3의 배수예요. 얘는 3의 배수,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장난삼아 이건 3의 배수야, 이건 3의 배수 아니야, 아니야, 이건 3의 배수야 하면 애들이 네, 왜요? 그러는데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맥락으로 9의 배수는요,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되면 된다? 9의 배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4의 배수는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두 자리. 자, 뒤의 두 자리의 숫자가 여기가 00이거나 또는 4의 배수면 됩니다. 두 자리가요. 그래서 뭐 04, 08, 12,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친구는 전부 다 4의 배수라는 걸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시덥지 않은 공식보다 배수 판별법을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3의 배수 같은 경우 특히 잘 나오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유형 정리할게요. 이제 사전식 배열인데요. 자, 사전식 배열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는 좀 익숙하지만 A, B, C, D, 이 알파벳 순서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전식 배열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 A, B, C 이 세 개를 사전식 배열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으니까 A를 1, B를 2, C를 3 이렇게 크기 순으로 문자의 순서와 똑같이 그 크기 수를 크기 순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숫자로 바꾼 다음에 크기 순 나열한 거 하면 그게 사전식 배열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A, B, C, D, E를 사전식 배열을 할 때 C, E, B, D, A는 몇 번째니? 알파벳 그대로 할 수도 있겠죠. 훌륭한 사람들은. 쌤은 헷갈려서요. C를 3으로, E를 5로, B를 2로, D를 4로, A를 1로 이렇게 바꿔서 나는 35,241이 몇 번째인지 구할 겁니다. 일단 먼저 만 단위를 구하면 만 한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아까 우리가 수형도 이용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4, 3, 2, 1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즉 얼마? 24가지 만 단위 숫자가 24가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2만 단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4가지 3만 단위도 24가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만 1000이 가야겠죠. 이제 3 뒤에 3, 1200, 300은 못 쓰고 400, 4000, 5000이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3만 1000 뒤에 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가 가능하고요. 역시 이 뒤에도 6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찾는 건 3500이니까 여기 500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4천까지 가면 역시 얘도 6가지 경우가 되겠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5 뒤에는 다시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4가 올 수 있고, 우리는 35,000 얼마죠? 200으로 가야 됩니다. 200.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요 뒤에는 두 자리니까 2 곱하기 1에서 어떻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이 뒤에는 다시 1, 4가 올 건데, 우리는 4로 가야 되죠. 요렇게 해서 요게 한 가지 되는 거고, 여기에 4 뒤에 1이 오는 거로써 얘가 우리가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 꼭 올라가 볼게요. 1, 4, 2, 5, 3. 그래서 35,241은 몇 번째냐?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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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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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마지막 한 번째. 그래서 24 더하기, 24 더하기, 2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근데 더하기, 좁아서요. 2 더하기, 1 더하기 1번째인 거죠. 자, 계산해 봤더니,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3만 번대는 지금 요 밑에 직접 계산을 했죠. 쌤이 요거를 잘못 계산했네요. 요거 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를 뺄게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그럼 요게, 요렇게 우리 30, 60에다가 4하고 여기는 70. 그래서 70번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만 대일 때 총 24개 있을 건데 그 24개 중에서 다 따질 건 아니고요. 우리가 5천 대인 거, 3만 5천 대인 걸 이렇게 쭉 찾아가는 과정을 보이죠? 이 과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3만 쌤이 여기서 계산을 했는데 미리 잘못 적었네요. 그걸 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자리가 없어서 이걸 좀 지워버리고 몇 번째인지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야, 그럼 이거 100번째 문자열은 뭐야? 문자열? 이거 뭔데? 그러면 해볼게요. 똑같이 10,000번 때는 24개, 20,000번 때도 24개, 30,000번 때도 24개가 있겠죠. 그리고 40,000번 때도 24개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더해봤더니 96번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네 개만 더 찾으면 돼요. 그럼 5만, 그 다음에 1000, 2000, 3000, 4000, 다시 그 뒤에 2000, 3000, 4000, 다시 그 뒤에 3000, 4000,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왜 3000, 4000을 했을까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요 첫 번째 만들어진 51,234가 얘가 97번째. 그 밑에 51,243이 98번째가 되는 거겠죠. 다시 여기 3D로요. 3D로 2, 4가 올 수 있고 그 4,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99번째, 얘가 100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따라가 보면 2, 4, 3, 1, 5가 되면서 51,342. 이 친구 문자로 바꿔보면 E, A, C, D, 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100번째 문자열도 무엇인지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수용도를 직접 그려가면서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을 잘 익히셔야 합니다. 끝!